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제로페이지 25기 송준호이고요. 아마 저는 2년 넘게 좀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아마 제 얼굴 처음 보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일단 학기 중에 이게 제가 팀원 2명을 모아가지고 3명이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그 경험을 공유해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일단 제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어떤 개발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냥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운영하는 법. 네, 이게 약간 일반적인 그냥 회사에서 운영 방법이 아니라 그냥 딱 저희 재학생 수준에서 딱 신경 써야 할 게 뭔지. 솔직히 저희가 엄청 개발 방법은 애자일도 있고 되게 엄청 많은데 사실 재학생 관점에서 그런 일을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실용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여기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도 얼마 없을 거고, 혹시 크롬 확장 프로그램 혹시 올려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한 분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이게 한 100분 정도 계시는데 이게 한 분밖에 안 계실 정도로 아마 이거는 올려보신 분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접 경험으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올리고, 저희가 이거 웹스토어까지 올렸는데 그것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리나 한번.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무엇을 만드는지 가르쳐 줘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요즘 취업난으로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네. 별로 쓸모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놔요. 네, 이런 거 보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보통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짜 매갈이 없는 내용에다가 이런 이상한 스티커, 그 대머리 스티커나 아니면 그 오리 스티커 있잖아요. 그 노란색 오리. 그리고 이상한 곰돌이 스티커, 그런 거. 네,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하면 항상 뭔가 유용한 자료가 안 나오고 항상 이런 이상한 자료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갈이도 없고 그냥 빙빙 돌려만 하고 그래서 요즘 저는 구글 이용하는 중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블로그들을 선별해가지고 딱 그거 글을 딱 내려보기 전에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딱 그런 생각에 저는 이렇게 애드블로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 네이버 광고 블로그를 딱 사전에 감지해가지고 차단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물론 이름에서 보다시피 저는 이거를 그 애드블록이라고 이미 그 광고 차단하는 그 확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단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네, 일단은 이렇게 말했다시피 진라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흑석 미용실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게 비슷한 내용으로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이 상표를 다 가려놨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그 똑같은 미용실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전부 공통적으로 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리뷰를 쓰면은 보통 이런 명함 같은 거는 안 올리잖아요. 무슨 예약문이라든가 이렇게 광고식으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요새는 그래 좀 나아졌는데 이렇게 전부 다 글들이 이렇게 위불이랑 다 업체를 통해서, 요새는 아예 이런 위불 같은 이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서비스 제공받고 글을 써줄 사람 모집하더라고요, 아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 글에 올린 글이 많은데, 저는 이런 글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아마 다들 그러겠지만, 이게 아무리 이게 객관적으로 쓴다고 해도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좀 안 좋은 얘기 솔직하게 쓰기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런 것도 분명 이거 업체들도 분명 모니터링 할 텐데, 이런 거에 안 좋은 얘기 썼으면은 그래서 평판도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는 할 업체들이 이런 일감을 주지 않겠죠, 아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블로그들을 막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대충 저는 이렇게 프로세스 만들었거든요. 일단 저희는 파이썬을 일단 1차로 만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파이썬이 일단 쉽기도 하고, 다들 그나마 할 줄 아는 언어가 파이썬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작동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포팅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트랜스크립트라고 파이썬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포팅을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파이썬 코를 통째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브리썬이라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둘 중에 되는 방법 아무거나 쓰려고 그냥 파이썬을 개발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크롬 익스텐션으로 개발하여 앱스토어에 배포하기로 했어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증명을 모아가지고 3명의 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개발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제 광고 글이란 대체 뭔가? 이게 광고 글이라고 하면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떠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정의하려면은 이게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자, 일단 퀄리티가 좋고 광고성이 없다. 이거 정말 좋은 글이죠. 그리고 광고성, 딱 누가 봐도 광고성 글인데 글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걸러야 되는 글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미 그 돈을 받고 쓴 글인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막 장점도 써놓고 단점도 써놓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써놨어요. 아니면은 일단 돈을 안 받고 쓰긴 했는데 정말 장점만 소개해놓고 그냥 거의 뭐 리뷰랍시고 그냥 자기 그냥 뭐 자기 뭐 엄청 좋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어떤 글에 초점을 둬야 될까 그거 좀 고민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뷰 수준이 낮지만 광고글이 아닌 vs 리뷰 수준이 높지만 광고글 이런 거를 어떻게 걸어야 될까 고민했는데 저희는 일단 조금 토의를 해본 결과 일단은 글의 퀄리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단 돈을 받고 쓴 글을 전부 거르기로 했어요. 그냥 일단은 저희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글도 되게 걸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능력과 시간을 좀 고려해가지고 일단 저쪽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이제 광고성이 있는 글들만 딱 거르기로 했거든요. 일단 광고글은 여기서 딱 이렇게 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작성하는 글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했고, 잠깐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광고성 글의 특징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일단 말투가 정말 비슷비슷하죠. 무슨 처음에는 무슨 일단 이상한 뜬구름 잡는 소리 시작해가지고 무슨 요새는 저거 했는데 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명함이나 예약문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일반적으로 무엇을 사서 리뷰를 할 때 보통 그 업체에 무슨 전화번호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예약문의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거 잘 쓰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뭐 그 제품에 대한 뭐 링크나 알려준 정도지. 그래서 이렇게 업체 홍보 전단에서 쓸 법한 사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글이죠. 이게 요새는 좀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이게 좀 그냥 이런 문구도 없이 그냥 막 쓰는 광고를 되게 많았어요. 요새는 좀 나아졌는데 이렇게 막 이 글은 소정의 원고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뭐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글들 되게 확실하니까 제일 쉽고 이제 사실 문제는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프로그램만 시키느냐. 일단 사람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쪽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저희는 일단 저희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이렇게 정했어요. 일단 프로그램에서 블로그의 본문 내용을 다 긁어와요. 그리고 그 파칭 내용은 이제 저희가 광고성 판별 알고리즘이라고 이용지었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요. 이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yes나 no에 딱 적어내는 거죠. 이 글은 광고글이다, 광고글이 아니다. 그래서 광고를 판단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요. 저희는 그래서 대충 그림판으로 URL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그림판은 뭐 이게 되게 조악하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그 팀원들한테 제 프로젝트 설명할 때 썼던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딱 띄우겠다 장을. 보통 뭐 애드블럭 같은 경우에도 누르면은 막 몇 개 차단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이게 그렇게 막 엄청 막 되게 막 창을 꾸며가지고 되게 신미성에 좋아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딱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넣고 필요한 버튼만 넣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실제로 팀원들한테 보여줬던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거고요. 자, 이제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 본문을 파싱하는 모듈이 있어야 되고 그 광고성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모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테스트해볼 테스트용 블로그 목록이 있어야겠죠? 저희가 딱 이렇게 3명을 모았는데 딱 일이 3개예요. 제가 딱 나눴거든요. 하나씩. 팀원 둘이 이거 2개를 맡고 제가 이 테스트용 블로그 목록을 조금 수집하면서 제가 조율을 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되는 점검하고 뭐 합치고 그런 걸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어떻게 했는지 이제 파싱부터 이제 어떻게 했는지 저희 말씀드릴게요. 뭐 파싱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게 그 네이버 블로그를 그 F12를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코드를 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파싱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예. 근데 왜 그런지 봤는데 이 같은 경우에 아이프레임으로 이게 다른 링크가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창 하나 띄우면은 쉽게 비유하자면 약간 액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그 일단 큰 그 틀이 있고 그 틀 안에 이 블로그 글에 실제 URL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처음 뭐 네이버 블로그에 중앙대학을 검색해서 들어간 글에 들어갔으면은 그 URL 자체에는 사실 정보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 정보는 그냥 이 실제 그 URL에서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이 링크를 그대로 다시 따라가가지고 그 내용 파싱하면 그때 제대로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결했고요. 사실 네이버 블로그 관련해서 되게 얘기할 게 많은데 좀 이게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형식이 지모델이에요, 진짜. 그래서 정말 좀 많이 화가 났던 때가 되게 많았는데 네, 그건 좀 이따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정규식을 이용해서 본문을 추출하면은 대충 이렇게 추출했어요. 뭐 로그인, 뭐 생성, 뭐 저 레이어 닫기 무슨 이런 식으로. 이 글 같은 경우에 지금 정렬이 안 된 건데 그래도 일단은 대충 이렇게 어떻게든 다 본문을 긁어오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갤럭시 실리콘 케이스, 뭐 추천, 뭐 타이퍼 스크린 케이스. 뭐 오늘은 갤럭시 케이스 추천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는 제가 그 사진, 그 글에 포함된 사진의 개수와 스티커의 개수를 제가 긁어온 거예요. 저거는. 그냥 이거는 쓰는 건 쉬워가지고, 네, 이건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성 판결. 여기가 정말 어려운 파트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거 광고성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지금 이렇게 막 되게 네이버 블로그에 신뢰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검색어 저것도 바꾸고, 검색 알고리즘도 많이 바꾸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머신러닝이에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머신러닝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요. 일단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네이버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이 광고를 거르는 거를. 뭐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조금 통계적인 분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 통계적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할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 전에 일단 통계적 분석하려면 일단 자료 수집을 해야겠죠. 저희는 일단은 제가 일단 100개쯤 수집을 했어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저 URL 보면 아시겠지만 다 달라요. 블로그마다. 제가 일부러 좀 정말 그 모집단의 그 무작위성을 극대화시키려고 일부러 하나하나 다 검색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어로 다 되게 다양하게 했고, 뭐 분야 같은 것도 다 다르게 했고, 네, 지금 분야가 막 교육이 제일 많을 텐데, 특히 뭐 책 같은 거에 되게 광고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무슨 뭐 초등학교 수학 이런 거. 네, 그래서 제가 딱 100개만 딱 수집해왔어요. 일단 이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100개. 그리고 이제 광고성 판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냥 일단 브레인스토밍은 뭐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 봐 설명드리자면은 그냥 일단 그 관련 주제에 관해서 일단 다 던져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저희는 톡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다 던졌어요. 어떻게 광고성을 판별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정보 하나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을 뭐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글에 비정상적으로 반복하던가, 뭐 일단은 뭐 원장 프로필이나 전화번호 위치를 네이버 지도 항상 찍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신청, 상담, 예약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아이디어 좀 모아봤어요. 3명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확실한 광고글은 일단 요 멘트는 저희가 딱 생각하는 광고글에 딱 정말 부합하는 조건이죠. 사실 이것만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이 글은 위부를 통해 본업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작성된 글입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뭐 광고를 하기 좀 어려운데 이게 좀 겹쳐 있으면은 아마 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뭐
요 내용들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을 글을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뭐 긍정적인 단어 위주라든가 어차피 그거 얼굴에 신조어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개발 과정 설명드리는데, 일단 그 전에 저희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면은 뭔가 창이 뜨잖아요. 그 아이콘 누르면은. 쉽게 말해 뭐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뭐 창이 뜰 거예요. 이거 누르면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선 지금 웹페이지가 2개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2개 떠 있고, 실제로 2개 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요 HTML 파일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이 HTML 할당된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또 이게 CSS도 적용되거든요. 그 CSS는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웹페이지 꾸며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파일이에요. 그냥. 뭐 돼 있고, 이렇게 익스텐션 화면이 팝업적 HTML이라고 줄게요. 보통은, 관습적으로는 이렇게 두더라고요. 팝업적 HTML이라고. 그리고 이 콘텐트 스크립트를 통해 웹페이지에 정해진 JS 실행.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크롬 익스텐션 안에 콘텐트 스크립트, 뭐 일단 가칭으로 이렇게 해둘게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저희가 켜놓은 이 웹페이지 안에 웹페이지에서 실행시키도록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젝션 된 거, 뭐 인젝션이 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올 텐데, 뭐 여기 지금 선들 있죠? 이렇게 막 통신이나 이렇게 다. 이런 선들은 다 크롬 API를 통해서 다 하거든요. 크롬 API를 통해서 이 웹페이지와 이 원래 켜놓은 웹페이지와 팝업 좀 HTML이 통신을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뭐 아무튼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웹페이지 창을 2개 켜놓고 그 2개 사이의 통신을 이 2개 사이의 통신을 크롬 API에 통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이썬은 이제 익스텐션 안에 쓰려고 해봤어요. 일단은 그 파싱 모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써봐야겠죠. 근데 저희가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거 하다가 익스텐션의 HTML 코드 안에 스크립트문을 삽입해야 돼요. 파이썬을 쓰려면은. 근데 그게 보안상 이유로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스캔F 다들 써보셨죠? 그 스캔F 쓰려면은 그거 스캔F 그 언더바 S를 쓰던가 아니면은 그 막 프라그마 워닝이라면서 그 약간 푸는 저게 있거든요.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이것도 그 옵션을 풀 수가 있어요. 옵션을 풀면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게 크롬이 이게 막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보안상 이유로.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부터 조금 이거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크롬 API 호환도 이거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크롬 API가 완전 다른 형식이라서 이제 그와 또 호환을 생각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제가 아까 그 파이썬 안에 자바스크립트 안에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브리선이라는 걸 설계했는데, 제가 그 브리선을 그 크롬 익스텐션 안에 넣은 기회를 한번 봤어요. 이거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이게 GIF인데,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터프리터 하나 넣어놓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냥 자체적으로 넣는 익스텐션 안에 파이썬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자바스크립트 포팅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 포팅이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매우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은 저희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썼는데, 그 라이브러리까지 싹 다 포팅해야 되거든요. 다 거기 파이썬 그 폴더를 끌고 와가지고, 게다가 그 라이브러리들도 다 외부 의존성이 있을 텐데 그것도 다 포팅해야 되고, 그리고 제 팀원이 포팅을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이거 약간 오류도 나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막 최후의 수단 쓰기로 했어요. 이게 뭘까요? 김치는 셀 때 어떻게 세죠? 네, 포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다시 짰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하면서 파이썬에서 되게 복잡하게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래, 자바스크립트는 아무래도 웹페이지를 위해 나온 저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지원한 기능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한 방에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거 안 썼지 하면서 저의 기획력에 한탄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도 하면서 야 이거 왜 지금까지 안 썼냐 하면서 제가 대국민은 아니고 약간 대팀원 사죄를 했죠. 여러분 삽질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익스텐션은 여기까지 하고 대신에 저희는 아까 그 파이썬으로 아까 그 모듈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파싱 모듈을 그걸 재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죠. 통계적 접근 블로그 글들을 분석해보면은 뭔가 공통적인 어휘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수집된 그 테스트 케이스도 100개쯤 되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을까. 난 접근했어요, 제가. 그래서 실린 미용실의 검색어로 1000개 정도의 블로그 글을 대상으로 통계를 해봤어요. 일단은 이 1000개 정도의 글을 내려면은 일단 네이버 블로그 주소 크루더를 개발했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클로딩한 주소를 전부 파싱해 본문만 추출. 이게 아까 그 기존 모듈 개조한 건데 밑에 보이시나요? 제가 정말 이거 하면서 좀 진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생각 솔직히 한 3번인가 했어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추출한 본문들을 자연어 분석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빈출 어휘수를 정렬. 사실 이걸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팀원이 그 OSS 프로젝트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그 팀원이 그 인스타그램에 올릴 글을 분석해가지고 태그를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빈출 어휘에서 뽑는 모듈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영감 얻어가지고 그 모듈에서 뭐 하나 빼왔어요. 빼와서 제가 개조했거든요. 좀 쓸 수 있도록. 뭐 말이 개조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 크로더는 금방 만들었어요, 되게. 그리고 파서는 제가 아까 말했죠. 되게 힘들었다고. 그 말은 정말 구조가 제각각이에요. 일단은 당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글이 쭉 글이잖아요. 여러 개의 라인이 이어져 있는데 계행하는 방식이 제가 본 것만은 3가지가 넘었거든요, 당장. 뭐 BR 태그를 통해서 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패러그래프 태그를 줄마다 부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저도 왜 그렇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규칙을 발견했어요. 지금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파란 글씨가 되게 중요한데 혹시 보이시나요? 파란 글씨 잘 안 보여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그냥 주석인데 파란 거는 이 구조 글이 보통 딱 본문 시작 직전에 본문 시작 바로 직전에 나온 단어가 본문, 기타, 기능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단어는 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그리고 이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바일에서 작성한 글은 또 형식이 달라가지고 모바일에서 작성한 글은 아마 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딨냐? 네, 그 전용 부여 보기 딱 저런 걸로 했어요. 전용 부여 보기. 그게 딱 그 본문에 바로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고 일단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걸 분석을 이렇게 해서 긁으면은 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HTML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규식으로 다 없앴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파싱할 수 없는 블로그하고 그냥 빼버렸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그냥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그냥 그 분석용으로 쓰는 거라서 굳이 뭐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크로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본문도 크로딩을 했습니다. 네, 본문은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게 되게 많이 깔끔해졌죠. 이렇게 계행도 되어 있고 네, 이상한 본문 기타 기능 이런 거 다 잘려 있고 네, 이제 명사 빈도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은 실내 미용실이라는 태그로 해보고 아까 얘기했던 무작위 테스트 케이스도 100개를 해봤어요.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전 처음 이거 할 때 되게 어떤 결과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실내 미용실을 분석한 거예요.
머리, 미용실, 염색, 실림, 헤어, 클리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인데요. 클리닉에서 이게 닉자가 빠졌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분석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용, 제품, 때문, 생각, 아이, 바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아기용품 관련해서도 많이 좀 긁어왔기 때문에 아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라는 단어가 되게 딱 사용자들의 딱 구매역시에 자극을 주잖아요. 아이에게 좋아요 하면은 막 다 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통계적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한 5분 정도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대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이 목록을 통해서 광고성 블로그를 탐지하는데 어떤 좋은 단어가 있을까? 자, 아까 했던 그게 떠오르죠.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네, 이게 보다시피 이게 사용, 제품, 때문 이런 거는 다 광고성 블로그 아무 상관없는 저거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리뷰를 하더라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흔한 단어들이라서 이렇게 제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실 여기서 좀 멘탈이 좀 많이 나갔어요. 여기서 뭐 일단은 그쪽을 일단 치우고 일단은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일단은 그냥 웹사이트 만들기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웹사이트 2개 띄워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냥 웹사이트 만든 거랑 정말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그거는 그 다른 웹이랑 통신하는 걸 크롬 API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만 좀 익숙해지면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크롬 API에 익숙해진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일단은 한글 자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식 문서가 있긴 해요, 크롬에서 만든. 근데 그게 좀 양이 되게 많아요, 엄청. 함수가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콜백 함수라고 해서 쉽게 말해 함수에서 저희가 함수 만들 때 그 파라미터 넣잖아요. 그 파라미터 안에 다 함수가 들어가요, 무조건 하나씩. 그거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콜백 함수인데 그 콜백 함수가 거의 모든 함수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뭐 심지어 뭐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가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콜백 함수라는 걸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 배운 데가 좀 되게 많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처음 만들 때는 이게 처음부터 만들 때 밑바닥부터 만들지 마시고 다른 앱의 코드에서 변형해서 개발하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이 크롬 샘플 앱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여기서는 그 샘플 앱에서 사용한 라이브러리별로 분류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예. 뭐 여기서 이거 뭐 디클레어티브 컨텐츠라고 누르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뭐 샘플 앱들만 보여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말씀드리자면은 파싱 모듈을 만들었어요. 크롬 익스텐션 뼈대도 만들었어요. 이제 그 광고성 판별 모듈만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만들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5월 중순 이후에 전부 다 팀플러를 갖고 기머워서 끝난 직후에 2명은 다 해외 갔거든요. 지금 한 명은 미국가에 있고 한 명은 태국가에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데브스 캠프에 왔죠, 저는. 그래서 지금 좀 계정 휴업 상태예요, 지금. 뭐 실패라고 하면 실패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뭐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실패죠. 대신에 저는 얻은 게 있어요. 이 파생 프로젝트로 스티커 블록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네이버 블로그상에 스티커를 없애고 보여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그냥 처음 익스텐션 만들어서 그냥 그거 잘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넣어봤는데 그냥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앱스토어에 제가 올려와 있어요, 이거 지금. 네, 스티커 블록에 올렸어요. 지금 사용자가 2명인 거는 좀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이거.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티커를 지워주거든요, 그냥. 네, 정말 간단한 기능이에요. 이거 그냥 솔직히 50줄도 안 돼요, 이거. 네. 근데 이게 웹스토어에 게시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자면은 이게 $5 내야 돼요, $5. 이게 김두한도 $4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1 더 달라더라고요. 이게 $5. 뭐 이렇게 그 크롬 웹스토어에 올라갈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웹스토어에 내면은 $5 내야 돼요. 자,
못 따라 내려요. 저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야죠. 네, 못 따라 냈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는 약간 게시비라기보다는 그냥 계정을 등록하는 내용이에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 계정 하나에 2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당연히 한 번만 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 익스텐션 제작 시에 유의하셔야 할 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검색해서 들어오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느낀 게 제가 스티커 블록이라고 영어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검색어에 그 크롬 앱스토어에다가 그냥 그냥 한글로 스티커로 치면 당연히 이게 안 떠요. 당연히 이게 영어로 스티커라고 쳐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뭐 어디다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희가 이거 검색 저거밖에 없을 텐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그냥 검색한 방법밖에 없을 텐데 이거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최소한 네이버라고 쳤을 때 이게 뜨더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로 스티커 블록 이름 짓고 한글로 옆에 부제로 네이버 스티커 제거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괜히 막 크롬 확장 프로그램 뭐 앱스토어에 가보시면은 되게 뒤에 부제가 짜잘하게 많이 붙여있을 거예요. 부제가 이게 괜히 부제가 붙여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설명 페이지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요게 그 설명 페이지거든요. 이게 상세 설명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캡처 화면도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스크린샷으로.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딱 보는 첫인상이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이걸로 일단 할게요. 일단 네 일단 상세 설명하고 캡처 화면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였지만 밑에는 되게 많거든요. 막 외부 타일도 외부의 그 배경도 설정할 수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혹시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그냥? 네. 네, 일단 그냥 마이크 없이 일단은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어차피 거의 끝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프로그램 권한이 크거나 민감한 권한이 있으시 구글에서 승인을 거쳐야 게시가 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구글 승인 없이 그냥 올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저는 딱 올리니까 이게 구글에서 이거 약간 권한이 크다면서 제 앱을 좀 저거 게시 보류시키더라고요, 구글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한이 문제가 됐었냐면은 그 확장 프로그램에서 모든 사용자가 접속할 모든 URL 검사를 해요. 근데 그 기능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3일 정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게시가 되더라고요. 네, 뭐 이거는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아무튼 이런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5. 네, 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팀 프로젝트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으로 뭔가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하죠. 계획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계획표 없이 그냥 막 만든다는 거는 그냥 약간 건축가가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 없이 그냥 막 만들어 본다는 건 똑같거든요. 그거랑. 약간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산다. 딱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이게 트랙까지 2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거 2명으로 시작하고 만들었는데 3명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수정을 가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네.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시험 기간 고려해야겠죠. 당연히. 저는 조금 빡빡하게 2주에 나눴어요. 2주. 딱 시험 전주랑 시험주.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은 이 시험 기간 쉬는 시간은 한 3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정년 분들도 아마 솔직히 3주? 네, 3주가 솔직히 나은 것 같아요. 3주씩. 근데 저는 3주씩도 부족해요, 사실. 왜냐?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 5월 중순부터 팀플 때문에 팀이 터졌다고. 이게 종강 4주 전부터 매우 바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11주, 12주 차 그때부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실 여기는 싹 다 그냥 이거 브레이크 넣었어야 돼요. 저는 그냥. 어차피 딱 여기까지만 딱 하고 여기부터는 사실 딱 못했어요. 이게 다들 바빠가지고. 아마 이게 저희가 은근히 이런 과목이 많거든요. 중간고사 시험 보더라도 기말고사 때는 막 프로젝트로 대체, 발표로 대체 이런 과목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과목이 은근. 그리고 기말고사 때 뭐 팀플한 과목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학기 중에 개발하실 때는 이게 딱 종강 한 4주, 5주 그 정도부터는 거의 뭐 일정을 완전 비워두시던가 아니면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딱 그런 것만 넣어주시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처음 만들 때 팀원들을 이해시키세요. 무조건. 이게 보통 그냥 이게 은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근. 그냥 야 같이 하자. 그래 같이 그래 재밌어 보인다. 같이 하자.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뭘 만드는지를 모르고 그냥 뭘 대충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게 필요한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걸 왜 필요한지도 정확히 몰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만드는지는 확실히 제가 설명했거든요. 또는 네이버 보자고 막 검색하다가 이상한 거 뜨면은 막 진짜 막 기분 더럽지 않냐. 그래 이런 거 만들어 보자. 내가 설득을 했고 그리고 이거 뭘 만드는가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제가 이거 막 아까 제가 이거 막 파싱모드 테스트 및 보강, 파싱모드 개발 이렇게 다 써놨는데 제가 이거 설명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되나. 뭐 광고성 모듈 테스트는 뭐 파싱된 내용도 따로 넣어서 테스트하고 테스트 전용으로 간단한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록을 하세요. 기록.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실제로 저거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 주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주에 사람들이 뭐 기여도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냥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서기 역할을 해가지고 그냥 한두 주씩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주에 뭘 했다, 뭘 할 것이다. 그런 거 다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기록을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조금 솔직히 좀 귀찮긴 해요. 솔직히. 근데도 이게 나중에 제가 당장 뭐 이거 발표 자료 작성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막 처음에는 이게 계획표대로 잘 됐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막 안 되는 길이 많았다라던가 뭐 이게 최염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름 풀네임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성씨만 다 따가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글 판별을 위해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고 시도 그 부족 본문들을 파싱 후 빈도수 재보았으나 실패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회의하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막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막 좀 솔직히 이게 아무리 이게 자발적으로 모인 프로젝트라고 해도 이게 막 사람들이 이게 막 나중에 가면 다 퍼져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로 모이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굳이 막 만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날 필요는 정말. 그냥 저희는 이게 다 같이 팀원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 그거에 딱 의의를 갖고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매주 1시간씩 회의를 했어요. 뭐 시간도 일정 정할 필요 없어요. 시간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오히려 그냥 시간과 요일을 고정해버리면은 그때 막 일정이 있다 뭐 그러면은 조금 저니까 그냥 매주 그냥 다시 정하면 돼요. 일정하고 시간은. 뭐 아무래도 좀 일정한 시간이 좋긴 하겠는데 뭐 사람이라는 게 뭐 갑자기 어느 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저희는 해온 내용을 모두 공유했어요. 자, 지금 이 내용, 조금 이렇게 오른쪽에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한 내용을 다 기록했는데 이것도 다 회의를 통해서 공유한 거 다 기록하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공유를 하면은 이게 서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나를 저거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아까 처음에 알다시피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를 3개로 나눴거든요. 3개 다른 방식 저거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이게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제 합칠 때도 이게 좀 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제가 새로운 목표를 하나씩 부여했어요. 이거는 저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는 스크럼이라고 부르는데 뭐 아무래도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안 배우신 분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뭐 스크럼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이런 단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저는 그래서 일주일마다 새로운 목표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의 끝에 그 이제 어느 정도 해왔는지 점검하면서 그걸 맞춰서 새로운 목표를 부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는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더 있네요. 할 일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기. 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되도록 1인당 과제 하나씩 디바이드 앤 컨커. 제가 말했죠. 아까 저는 프로젝트 하나를 3개로 나눴어요. 3개의 할 일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씩 뿌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인원수를 나눠가지고 배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2명 보고 그냥 이거 만들어 하면은 여러분 이거 팀플에서는 1 더하기 1은 절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1.5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1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팀플에서는. 이게 약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 너가 하겠지 이러면서 안 하는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본인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딱 3개를 나눠가지고 하나씩 다 줬어요. 웬만하면 꼭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할 일을 구체적으로 부여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저의 실패 사례인데 광고성 판별 알고리즘 구현해오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막막합니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줬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현을 못 해왔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해서 만약에 제가 이번 학기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광고성 판별 알고리즘 브레인스토밍. 그냥 3명 따로 모아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해가지고 생각한 걸 구현하는 걸 차라리 맡겼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약간 좀 역설적으로 팀원을 믿으면서도 믿으면 안 돼요. 알아서 다 해오겠지. 그런 마인드는 절대까지 아닌데 알아서 다 해오겠지는 회사 정도 아니면은 좀 지향하는 마인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할 일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꼭 1인의 과제 하나씩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책임감 어떻게든 부여해주면 돼요. 이걸 꼭 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안 했다고 막 어떻게 막 뭐라 할 필요는 없고 네, 일단은 저는 저건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저는 실패했어요. 그거 못 만들었고 사실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직 만드는 중인데 아무튼 기한 내내 실패했어요. 근데도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당장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이번에 처음 경험해 본 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막 관리해보고 한번 그리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크롬 앱스토어에다가 직접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올려봤어요. 직접 거기 가면 제 GitHub 주소로 써있고 그냥 제가 제 계정을 올린 거고 그리고 돈도 한번 구글에 내보고 하면서 이게 프로그램 개발만큼 중요한 게 이게 포장을 잘하는 걸 느꼈어요. 되게 제가 어떻게든 포장을 잘 하기는 궁금하신 분은 그 크롬 앱스토어에 스티커 블록이라고 한번 다운로드 받아주면 되게 좋고 네, 한번 보시기만 하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올려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뭔가를 결과물이 있으니까 되게 자부심도 생기고 되게 의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사용자가 막 늘어날 때마다 기쁘고 솔직히 둘 다 솔직히 저예요. 제 노트북이랑 제 데스크탑이에요. 네, 근데도 그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볼 수 있는데 통계에 그래도 막 노출 횟수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막 어떤 날에 막 3개, 4개 막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해보고 네, 아무튼 되게 경험해본 게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제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만들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제가 갑자기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말해 제가 4학년 때 졸업작품으로 확장 프로그램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경험하는 거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왜 실패했나. 에디슨이 이런 말 했었죠. 에디슨은 99번에 실패하는 방법을 배웠다. 실패한 게 아니라. 네, 에디슨도 99번 실패하고 100번째 만들었듯이 이렇게 우리는 실패를 해도 돼요. 저희는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네, 저희는 사실 아직 그래도 시간 좀 있는 편이잖아요. 다들 여기 아마도 1학년, 2학년, 저학년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하려면은 학기 중에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많이. 방학 때 딱 각 잡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저희도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이렇게 좀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프로젝트도 그렇고 사실 팀 프로젝트가 얼마 걸릴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과제가 생길지 모르고 그러니까 방학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근데 학기 중에 해도 되게 괜찮은 경험이었어요. 학기 중에 학기 중에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해서 게임할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게임할 시간이 이게 되게 바빠가지고 게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특히 아까 저는 그 제가 아까 고생했던 파싱 모드 그거 만들 때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게임 안 하다시피 했거든요. 거의 정말.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혹시 어떤 제가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어떤 질문이 괜찮은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 스티커 블럭? 네. 그거는 온오프 기능은 없는 건가요? 아, 그때 그걸 제가 만들어내가지고 그건 내가 투두 리스트 해놨고 일단은 수동적으로 끄시려면은 그 크롬 확장본 설정창 가서 그거 토글 오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저희가 일단 그거 좀 아무래도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올린 거다 보니까 이제 시험 끝나고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웹스토어에서 네. 계정당 5불 내면 20개까지 등록 가능하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걸 넘어가면 이제 그 계정은 아예 못 쓰는 건가 아니면 추가로 돈을 내면 더 확장이 가능한 건가요? 아, 네,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20개 이상은 올릴 일이 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거? 네. 저도 크롬 익스텐션을 쓰려고 크롬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파리로 개발할 생각은 사파리 익스텐션도 있거든요. 사파리 익스텐션. 네, 뭐 사파리도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롬 API 너무 힘들었어요. 크롬도 근데 있으면 사실 좋긴 한데 이게 사실 사파리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구조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조가 비슷하면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막 사파리도 따로 API를 쓰고 그런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드리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용자가 99.9%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에서 사파리의 점유율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네 약간 한국에서 맥북 쓰시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사파리. 근데 맥북 저거 점유율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개발 코스트와 약간 사용자 저거 비교해 보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네. 크롬 익스텐션을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 URL에 들어갔을 때 크롬 익스텐션에 있는 뭐 스크립트들이 실행된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모든 URL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래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혹시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원하지 않는 스크립트 실행된 부작용이 없었나요? 네, 일단은 당장 저희가 그 네이버 블로그 자체에서 사용하는 그 아이프레임의 이름이 있거든요. 클래스 이름. 일단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능을 실행시켰는데 솔직히 말씀하신 되게 좋은 지적이시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일단은 그것도 바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켜놓고 한 달 정도 써봤는데 아직까지 막 오작동한 게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일단은 그 URL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뭐 블로그.naver.com이나 블로그.me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안 한 이유가 몇몇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본인이 원하는 임의의 DNS를 이용해서 호스팅을 하더라고요. 막 무슨 .net인데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인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도메인 하나 사가지고 연결시킨 거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랑. 네, 이런 경우가 제가 좀 아까 그 테스트 케이스 수집하면서 좀 한 서너 개 있었어요, 100개 중에서도. 그래갖고 이거 빼면은 그런 블로그가 안 되니까 일단은 넣어놨고 그래서 일단은 모든 URL을 좀 탐색하도록 해놨고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좀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그거를.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일단 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 개인적으로 말씀 주셔도 되고 네, 저희 일단 스티커 블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일단 이상으로 제로페이지 25개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